이거는 유튜브에서 안 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같은 전공에서 같은 공부를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엮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꿈, 같은 꿈.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사회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송기령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네. 드세요? 요즘은 이제 시대의 마음을 캔다라고 아. 당차게 이렇게 출사표를 그래서 그 제목이 시대 예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보요. 시대 예보, 그래서 첫 번째 내신 것이 핵개인이었고, 네. 요번에는 이제 시대 예보, 그리고 네. 호명사회,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소제목으로 해서 내셨는데, 네네. 어떤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제가 작년에 책을 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리스판스를 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무슨 예보야, 중계지. 그거 우리 기상청에서 자주 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중계인 거를 눈치를 채신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미리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좀 앞선 분들이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용기 있게 사회 변화를 좀 미리 감지하시고 주관적인 형태의 본인의 각오를 실천에 옮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중계다. 우리 삶이라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거 너무 이런 얘기 아닌가? 혹은 어떤 분은 이런 책 쓰면 안 된다고. 왜요? 개인화라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았던 교육이 함께 다 같이라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아하.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반사적으로 이건 나쁜 거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각자가 느끼는 시제가 다르구나. 누군가는 미래를 살고 있고 누군가는 과거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개념에서는 같이 살고 있지만, 네. 어떤 분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고, 어떤 그렇죠. 분은 아직 과거에 갇혀 있고. 맞습니다. 첫 번째가 핵개인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핵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회식 할래요? 그랬을 때 좋아요. 갔는데 그래서 뭐 드시려고 그랬더니 저는 하이볼이요. 이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먹고 싶은 걸 시킬 수 있네. 오. 저 나이에. 지금 부자님께서 난 어렸을 때 주는 대로 받아 먹었는데. 주종은 무조건 선배가 시키는 거였고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저 사람들은 고를 수 있네. 심지어 그게 가격이 한 잔에 그래도 꽤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때 컬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다못해 마시고 싶은 것도 못 골랐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새로 나온 분들이 같이 있으면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죠. 미세하게. 쉴 새 없이. 근데 그건 사실은 다른 문명의 사람들이 만난 거랑 비슷해요. 이게 전보다 압축 성장했고 사회 변천이 빨랐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각자가 얻게 되는 경험치가 다른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제는 다 다른 것 같다. 각자에게. 근데 그렇게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핵개인도 있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조직에 묻어있는 것 혹은 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우리는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부장님인가요? 부장님과 부장님 아닌 사람들의 이제 집합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사회가. 경험이 어떤 거냐면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복작복작 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하는 그런 느낌이고 또 한 가지 나왔던 건 그 얘기가 제일 슬펐었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다 했어요, 일을. 예, 다 했어요. 저 가려고 그러면 여기 박 과장 고생하고 있는데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박 과장님 낮에 놀았다고요. 그리고 손이 서툴러요. 네네. 이유가 새로 나온 툴을 잘 못 배웠어요. 그럼 그의 책임인데 자꾸 이렇게 연좌시키는 일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사이좋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불공정합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주체로서 우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단위를 집단으로 볼 것이냐 개인으로 볼 것이냐 이게 지금 선명하게 우리 사회에서 큰 갈등 중에 하나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전에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똘말똘말 이렇게 뭉쳐갖고서는 살던 거에서 네. 매스 사회로 가버린 거잖아요. 네네. 저기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도 전부 다 같이 대중이 되어서 네. 한 큰 집단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첨단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핵개인의 사회로 간다. 그럼 결국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잘 살고 싶은데 그것도 혼자 있으면 좋겠죠. 이유가 누군가에게 계속 종속되는 삶은 옳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생산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장님을 감내한 거였어요. 회사에 들어가야 일을 하는 것이고 일하는 주체 자체도 굉장히 큰 집단적인 형태의 투자가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따라간 건데 제가 이번에 책에 썼던 얘기는 유동화와 극소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동화는 일을 부탁할 때 항구적 고용관계가 아니라 하나씩 부탁할 수 있어요. 플랫폼으로 돼 있고 기기 이코노미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템포러리 잡이라는 게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다면 여러 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강연자이시자 엔잡러? 그렇죠. 예. 이렇게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저술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였어요, 직업이. 이제는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 가지를 하시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다 묶어서 한 집단에 넣어야 돼요. 양산박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뭐 플랫폼도 많이 있는데 뭐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salesforce.com, 세무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3.3.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 굉장히 단촐해지고 궁극적으로 가게 된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동화, 극소화가 합쳐지면 드디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화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진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네. 하려면은 그럼 직장 때려치고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미리 해보다가 나오면 되죠. 해보다가 적당한 순간에 때려치고. 이번에 제가 책에 네. 아주 명시하진 않았는데 네. 조심스럽게 넣었던 게 뭐였냐면 경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두 번째 어떤 기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유가 지난번 책이 이제 핵개인의 시대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핵개인의 세대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신기해, 왜 이러나 이런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핵개인의 시대니까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럼 호명사회라는 것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호명사회는 정확히 박사님 채널이에요. 엥. 앞에 김지훈의 플레이라고 되어 있으면 박사님 성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호명사회예요. 자기 이름 석자 이름 걸고. 그걸로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브랜딩을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진 게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거대한 방송사였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유가 이분이 중간에 경질될 수도 있거든요. 교체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떤 출연자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경쟁사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방송국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임 만들어 놓고 뭐 거기 들어있는 출연진은 좀 교체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어라는 역학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스스로 다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걸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걸 주도했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름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바로 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지금 하라는 형태의 어떤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이제 정치학적으로 생각하면 정치학자는 항상 권력을 생각을 하니까 방송국이 만들었다면 사실 그 프로그램을 누구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은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조니 카슨이 투나잇 쇼를 할 때 휴가를 못 갔대요. 휴가를 가면 대타로 들어온 친구가 잘해가지고 본인이 없어질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도권은 결정을 누가 하냐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역학 속에서 이미 결정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내 거 딱 찍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찍는 거를 지금까지 주로 선발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선발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추종해 왔고 실행해 왔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멋진 일 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 그치. 예. 시험 잘 봐서 일단 좋은 학력을 가져. 더 좋은 곳에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꼭 좋은 학력을 가져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핵개인도 그렇고 호명사회도 그렇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이름뿐이 아니라 뭐 김지윤, 뭐 송기령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명한 걸로 유명하면 허명이에요. 결국 유명한 건데 이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김지윤의 플레이라는 채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결국 독자가 원하고 있는 바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걸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랬던 그 사이에서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밀집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독자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만드는 분이나 보시는 분이나 같은 분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더 공감대가 그럼요. 만들어지고. 네, 안 그러면 훅 오셨다가 훅 가세요.
갑자기 떨렸어. 호가를 보시니까.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어떤 경쟁 사회에서의 뭐 메리토크라시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혹은 선대로 받은 어떤 행운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주로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공평해지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선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레이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지금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새로운 직장에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늘었죠. 고학력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제 충분히 자격이 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무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취직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네, 맞아요. 원서는 쌓여 있었고 좀 큰 기업에서 저희를 데려다가 놀이공원에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아, 진짜요? 예. 구경 좀 해,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공급은 좀 적고 네. 수요는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학력이라는 게 충분할지라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지원자가 막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스펙이라고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건데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오는 건 이거죠. 근데 토익은 다 만점이니까 제2외국어는요. GLPT 이런 거 요구하고 봉사활동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헌혈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활동 가기를 요구하는 학생이나 어디서 필드 차리고 그것도 공부네. 이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레이스를 하다가 이게 부가된 것이 늘어난 경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국내 영업에 제2외국어가 왜 필요해요? 당신이 준비 많이 했으면 뭐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만큼의 자신의 열정이라는 혹은 노력이라는 것이 가치가 절하되죠. 이유가 계속 레이스를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자기 몫을 할 때까지의 필요한 교육의 기간이 길잖아요. 막 30세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저희는 아이를 낳기가 좀 두려워요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으로 간다. 예, 그래서 체인 리액션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부담이 더 가중되는 이유가 마음속에 탁 이렇게 얹히는 것처럼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자원과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가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너무 슬픈 게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막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오자마자요? 소개팅도 안 하고? 계속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학년 때 해야지 그러다가 4학년 때 다 준비했는데 3학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왔으니까 너만의 어떤 주체라든지 뭐 정체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승부를 해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럴 수 가능할까요? 있다면 이런 행운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큰 집단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아주 가열찬 치열한 경쟁 체계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우회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기회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분들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무리해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을 굉장히 극히 두려워하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꼬모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끝도 없이 계속 그런 불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안온감의 어떤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여부예요. 규칙을 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나는 건 말이야 일주일에 2번 정도인 것 같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올 때 벌금 내야 될걸? 그 다음에 와서는 말이지 일 얘기 공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해. 이런 식의 규칙이 좀 섬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안전거리를 좀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디락스 거리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내 집단은 귀속이 되는 것이 나의 운명처럼 받았어요. 태어난 곳, 그러면 이제 지연이죠. 태어난 어떤 가족, 그러면 혈연이죠. 학교도 사실 거의 예전 말로 얘기하면 뺑뺑이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럴 때의 귀속감은 우리한테 굉장히 컸던 것이 그냥 그 결속감에 대한 부분들의 원천이었다는 것이 뭐 프로야구 홈구단 그리고 또 학교랑 싸움 같은 거 붙으면 알게 모르게 응원하는 게 지금 말죽거리 자용사에 나오잖아요. 이슈는 그게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운명 같다. 그건 못 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은 뭐 연고랑 무관한 건데 그걸 선택의 연대라고. 그래서 출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핵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다가온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보고 부당하다면 단연코 거부하는 어떤 결기가 좀 보이는 것이 개인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일단 큰 일은 같이 해야 돼요. 뭐 작은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일은 뭐 복숭아 나무 아래서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야죠. 여전히 공동체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개인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가져와야 내가 더 발전되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차이는 어떤 거냐면 연좌와 연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나 빼고. 그리고 연좌. 그게 조별 과제 비극. 그런 거고 균등히 공평히 각자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를 이건 이제 어벤져스예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같이 저걸 무찌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사회의 공정함은 어벤져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강점은 내가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그냥 같은 전공에서 같은 공부를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병정들 모아놓은 장난감 집합처럼. 그렇지가 않고 성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성을 각자 발휘한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엮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꿈, 같은 꿈.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꿈을 보고 모였다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전체를 이뤄나갈 때 레고 블록처럼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끝까지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나밖에 없거든요. 이 분야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끝내줘야지 아니면 전체에 큰 구멍이 생기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공정함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좀 급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또 내 개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준비가 네. 된 사람한테 희망인 거고요. 네. 그렇지가 않고 준비가 좀 덜 된 사람한테 매정한 거죠. 조직이 작아지고 인간이 커지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조직을 계속 키웠어요. 이유는 기계 소비가 들어오고 생산이 커지면 판로가 늘어요. 그러면 더 많은 어떤 주문이 들어오고 원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기체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막 10만 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이 더 구조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작은 형태의 단위로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은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의 가장 큰 탤런트에 요구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요만큼이죠? 더 하셔야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질 수 있도록 환경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증강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증강을 끝까지 하면 회사에 안 다녀요. 나가지. 그렇죠. 왜 여기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패러독스 같은 건데 조직이 스케일러빌리티를 끝까지 요구하면 결국에는 인간은 본인 자체가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던 건 뭐였냐면 조직은 작아지고 인간은 커지면 결국 인간이 조직이 된다. 그럼 내가 회사가 되는 거예요. 1인 컴퍼니.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돕는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이 강화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유가 그분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박사님 같은 분이 늘면 서비스가 활황이에요. 사람이 하던 노동을 플랫폼으로 더 이전시키거나 강화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걸 발견했던 거.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에 온 것 같아요. 조직이 팽창해서 수축 모드로 가기 시작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안 풀라고 그랬는데 보고 숙여놓은 거였는데 이번에 가장 큰 발견은 그거예요. 조직이 팽창해서 수축 모드로 가기 시작했다.